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7월 30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동향 내용 요약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수도권에서도 서울 지역 상승률이 돋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하락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0.1% 이하의 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0.01에서 0.04%로 다시 상승 반전했는데 두 가지예요. 서울 지역이 급등하고 경기도 지역 하락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인천 지역은 여전히 급락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0.08 유지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이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역시 서울 지역이다. 자, 지방 지역은 오히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방 지역은 여전히 매매나 전세나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제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유를 정부 규제 때문에 이유를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라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차피 규제는 수도권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하락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축적된 입주 물량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산업이 좀 붕괴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이제 급락세가 전체 평균을 좀 많이 깎아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 보면은요, 이제 수도권만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이제 지난주에 약간 약세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인천 지역하고 경기 지역이 급락을 하면서 서울이 많이 올랐지만 약세를 이제 기록을 했다가 다시 만회를 했다. 서울이 오르고 경기도 지역이 하락률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0.04%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머지 전국적이나 이제 지방은 모두 이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요, 수도권 지역이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서울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서울 지역이 오른 모습은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세, 지방은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자, 주요 지역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 보면은 강북, 강남 할 거 없이 0.15% 이상의 급등이 나타났다. 이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회 보고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올까 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히 내놓을 카드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내놓고 그럼 이렇게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좀 같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을 좀 줄어들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1%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요, 서울,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강남인보다 오히려 강북 지역보다 강남이 전세 가격 상승세가 더 큽니다. 자, 그 이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서초구 지역에 관리처분 받았던 아파트들이 갑자기 동시에 이주를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처분 받은 아파트들이 이제 이주 기간을 좀 많이 조정을 하면서 하반기에 많이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강남 지역이나 강동 지역에서 이주가 많이 있었죠.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 아파트들이 이주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서초구는 왜 그러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층 아파트 단지보다는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많았고요. 이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 있던 세입자들의 전세 가격이 싸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 그러면은 저층 아파트들은 주변 지역으로 이사 안 갔나요? 가긴 가도 아파트로 이사 간 게 아니라 빌라나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들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전세 그 이주비 나왔던 또 금액도 좀 저층 아파트하고 달랐던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 급등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그래서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일단은 지금 당장 이게 올랐다고 그냥 뛰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게 주식이면 잠깐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봐야 된다? 적어도 올해 겨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실질적으로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경기도 지역은 마이너스 0.11%,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08%로 이제 서울 지역하고 양극화가 나오고 있죠. 경기 지역이 이렇게 약세인 이유는 간단하죠. 입주 물량이 느려서다. 자, 그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 보면은 서울 지역은 0.16% 급등,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1%, 경기도 지역은 마이너스 0.01%. 자, 나머지 지역 제주도 보면 좀 급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꺼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아무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모두 지금 약세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죠. 울산까지 이제 중공업 산업이 저희가 좀 많이 약세를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5%로 조금 하락폭이 키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부산 솔직히 워낙 많이 올랐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약세였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한 번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과정에서 급등을 했는데 부산광역시가 지금 왜 빠지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가격을 낮추고 있더라. 서울보다 좀 더 빨리 입주를 했죠. 서울 지역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가액 지수 변동률 이제 서울 지역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강벨트 중심으로 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모두 다 급등세요. 그동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 조정을 받았던 서초구 지역도 이제는 급등세고 광진구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급등 아닌 지역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와, 집값 정말 많이 오르고 있구나.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호가 기준이고요. 실제 실거래가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는 좀 더 시간이 봐야 이게 통계를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대문구 지난번에 부투정에 정리해드린 서대문구도 일부 뉴타운 지역이야 꾸준히 거래가 따라오지만 뉴타운마다 다른 게 어떤 지역은 거래도 하나도 없이 호가만 8천만 원씩 이렇게 오른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를 이 분위기 언론이 띄운다고 먼저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급매물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경기도 지역 보면은요. 경기도 지역은 아직도 마이너스 0.01%인데 자, 강남 지역이 오르면 오르는 경기도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과천시하고 분당이에요. 그리고 이 분당에 따라서 수지, 기흥구까지 같이 올라요. 자, 광명시도 지금 또 급등세인데 광명시야 지금 철산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어느 정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있던 재건축 사업을 임박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김포 지역은 보합이고 일산 지역은 여전히 약세, 파주도 약세. 이거 GTX 효과가 참 무색하군요. 자, 그리고 남양주도 약세, 구리시, 하남시, 그리고 분당구, 과천시 이런 지역들은 강남 지역 수요하고 많이 맞물리는데 강남 지역이 상승하니까 다시 과천하고 분당이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시야 강동구 집값을 많이 따라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 화성시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화성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를 하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20년, 30년 뒤에 이제 노후 마련으로 노후 대책으로 내 집을 보유하셔야 되는데 서울과 먼 거리는 솔직히 추천을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시세가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서울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저는 전세로 살면서 이제 관망하기를 말씀드렸고, 경기도 지역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이 없으면 사셔도 된다. 근데 분당 같은 지역은 사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액 지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0.07%로 높은 상승률, 인천도 0.08%, 경기도도 서울시가 0.07, 인천이 0.08, 경기도가 마이너스 0.11% 하락 이렇게 양극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지역들은 뭐예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올해 전세값이 반등을 한다 이런 모습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자, 전세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갭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계약 만기될 때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급매물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파트 집값이 금리가 이렇게 늦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트리거 될 만한 거 하락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값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서울 지역이 이렇게 오르는 건 솔직히 좀 일시적이에요. 왜냐? 재건축 이주 물량. 이 이주가 어느 정도 끝나고 서울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이것도 반드시 반전이 될 것이다. 자, 제주도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모두 전세값은 그냥 크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전세가액 지수 변동률 보면은
자, 서초구가 급등을 하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층 재건축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로 찾아서 옮겨가더라. 어디로? 동작구하고 서초구로. 근데 강남은 왜 급등을 안 할까요? 강남까지는 안 오나 보죠. 자, 그리고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지역인데 강남 4구에서는 서초구하고 강동구가 가장 급등세입니다. 자, 그리고 동작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크게 오른다는 느낌은 안 되고 이 정도면 이제 안정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강서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고 있죠. 자, 이게 전세 가격은 전수 믿는 게 전세 가격은 이제 단합이 안 돼요. 담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시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 지역의 아파트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올해는 전세값과 거래량만 보셔라. 근데 아까 그 오른 호가들이 거래가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새끼고 사는 건 가능한데 지금 투자 수요가 못 들어가게 여러 장치로 다 막아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거품이 껴졌다가 누군가 뭐 호구처럼 샀다가 나중에 입주 물량 타격으로 하면 이제 부산처럼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잖아요. 또 금리 인상 한 번에만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전세 가격도 뭐 오른 지역 찾는 게 솔직히 더 어렵잖아요. 오른 지역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광명시 올랐고요. 이제 광명시도 이제 이주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빨리 하려다 보면 이제 이주가 많을 것이고 이러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화성시, 화성시 제가 조사하기로는 이제 그 8월부터 한 10월까지인가 한 16,000가구 입주하거든요. 근데 이거 입주 물량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이제 저희가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성 동탄 신도시가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이 지역에 이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TX 이거 말고도 호재 말고도 교육적으로도 좀 앞서 도시가 되는 것 같고 뭐 맛집도 많고 거주 여건은 좋은데 문제는 아빠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아까 급등했던 구리시나 하남시나 모두 전세값은 약세다. 정말 지역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면은 전세 가격도 전세 가격도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 매매 전세 추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많은 기간 올랐는데, 자, 3월부터 거의 뭐 이제 6월까지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강남 3구가 전반적인 약세를 끌면서 뭐 마이너스 구간까지는 안 됐지만 0.03%로 많이 하락을 0.02까지 갔었죠. 0.03, 0.04에서 거의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 그걸 뚫고 갑자기 높은 상승세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참여자들이 자, 작년에 2017년에 집값이 급등을 했지만 이게 한 번에 오른 건 아니거든요. 겨울 기간 1월, 2월, 3월에는 약세였다가 4월부터 7월까지 급등을 하고 8회 부동산 대책 이후에 8월, 9월 정도 10월까지 좀 약세를 띄다가 다시 11월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이번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이 급등이 이거 다시 재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선 거래량이 폭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시 호가 부풀리기도 좀 기승을 부리는 면이 있고 시장에 대한 이제 너무 오른 가격 피로감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붙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라 그래 잠깐 여러 주식들은 단기 타임 먹고 나오세요 이게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오르는 수치 보고 들어가기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가 또 여전히 상승세가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럼 서초구 이주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거든요. 3개월 정도 끝나면은 바로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9,510세대부터 시작해서 2년 2개월 동안 35,000가구가 3개의 구에서만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요. 강북 지역도 기름 뉴타운에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은 6주 연속 하락, 전세 가격은 37주 연속 하락인데, 자, 지금 경기도 지역은 원래 평균이 제일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지역 여러 개 있죠. 자, 분당, 한마디로 성남, 그리고 과천, 이렇게 두 개 지역
두 개 지역은 이제 강남 시세를 많이 따라가요. 근데 이것이 강남이 지금 급등을 하니까 같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고다이로 많이 올랐던 하남시, 이제 구리시 같은 지역, 이런 지역도 이제 다시 이제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능한 이제 부천시하고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한 6개 지역이 지금 경기도 평균을 대부분 올리고 있고요. 이제 서울하고 인접하지 않은 더 외곽 지역은 좀 마이너스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강남하고 강북 지역 차이가 좀 큽니다. 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7주 연속 하락이긴 한데 하락폭이 지난주에 갑자기 급락세로 넘어와서 놀랬는데 이번 주 또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 부동산 간다고 하락한 금액 못 봐요. 한 4주 정도 연속 하락해야 이게 티가 납니다. 자, 그래도 인천 지역이 입주 물량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전세가 또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공급이 됐던 2014년부터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어디부터 분양을 할 수 있나요? 나대지를 갖고 있던 경기도 지역 인천부터 먼저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2016년에 저층 아파트들이 동시에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이주를 하고 바로 분양을 했죠. 그것들이 이제 언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 정말 내가 아파트 싸게 사고 싶다. 그럼 간단해요. 입주 많이 할 때 사셔라.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한 3만 가구 아파트가 입주하면 올해는 2만 가구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건 내년에 물론 12월에 헬리오시티 만세대가 있지만 그건 내년 물량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건 2019년은 어떠냐? 거의 뭐 4만 가구가 훨씬 넘으니까 예년도보다 훨씬 넘고 그것도 강남 위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강남 지역이 그렇게 고가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럼 급매물도 늘어날 것이고 높게 형성된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 주 가격 동향 요약을 보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8주 연속 하락,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곧 국토부 대책이 나와서 뭔가 이 과열을 잠재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잠깐 그 서울 지역이 좀 주춤했을 때 나왔던 보유세가 좀 너무 약하게 먹힌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세값 경기도 37주, 인천시가 23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전세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인천 지역 하락폭은 줄었지만 급락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게 4주 연속 지속이 되면 이제 실제 부동산에서도 가봐도 티가 나실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서울 지역 급등했다고 좀 배합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배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절대 들어간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하고